어서 오세요. 마이너 카드들 4장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 영상이 좀 길죠. 설명란에 챕터 나눠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마이너 뷰카드 7번 카드들 4장을 같이 살펴봤어요. 완드는 언덕 위에서 지팡이를 쥔 채 6개의 지팡이와 맞서고 있었고, 컵은 구름이 7개의 컵 앞에서 손만 뻗은 채 굳어 있었죠. 소드는 5자루의 칼을 몰래 품에 안고 남겨진 2자루를 바라보며 달아나고 있었고, 펜타클은 넝쿨 가득 열린 6개의 펜타클을 두고 괭이에 기댄 채 심드렁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완드는 사수, 컵은 방황, 소드는 도주, 펜타클은 성찰이었죠. 6번에서 한 차례 회복 후에 7번에서는 다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이 오늘 8번에서 드디어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수비학부터 볼게요. 팔이 가진 키워드는 가속, 순환, 결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7이 안에서 올라오는 질문과 혼자 씨름하는 지점이었다면 8번은 그 질문 끝에 마침내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지점이에요. 8은 개인의 완성수인 9의 바로 앞의 숫자죠. 아직 완성은 아닌데 결단을 내리고 완성을 향해 속도가 확 불붙는 순간. 메이저의 경우를 봐도 8번은 힘카드였죠. 사자를 완력으로 누르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다스리는 강한 힘. 즉, 이 8이라는 숫자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자리 잡은 확신, 그 결단이 움직이는 힘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또 원소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나겠죠. 미리 엿보면 완드는 8개의 지팡이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컵은 8개의 컵을 가지런히 쌓아두고는 산을 향해 떠나요. 소드는 8자루의 칼에 둘러싸인 채 눈을 가리고 갇힌 듯 멈춰 있죠. 펜타클은 검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홀로 앉아 동전을 조각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완드 팔은 질주, 컵 팔은 졸업, 소드 팔은 정지, 펜타클 팔은 몰입이 될 겁니다. 소드가 또 혼자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우선 이전 7번 카드들과 이어서 보면 좀 더 흐름이 와닿는데, 완드는 언덕에서 지켜내던 자리를 벗어나 이제 화살처럼 쭉쭉 뻗어나가게 되고, 컵은 구름 위에서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등을 돌려 떠나고 있어요. 소드는 몰래 도망쳤던 그 도둑질의 대가로 이젠 자기 스스로를 가두게 됐고, 펜타클은 심드렁하게 서 있던 그 마을을 벗어나서 장인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7번에서 던졌던 질문들에 8번 카드가 각자 나름의 대답을 낸 셈이죠. 그 답이 좋은 답이었는지 이제 그림들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완드 8번부터 볼까요? 그림을 보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없는 카드를 보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아, 이거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구나. 운명의 수레바퀴도 그랬었는데 사람이 던지거나 조절할 수 있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뜻 혹은 우주의 섭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그냥 풀려난 상태. 8개의 지팡이가 구부러진 곳 하나 없이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면서 사선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서로 엉키지도 방해하지도 않고 정렬이 돼 있죠. 혼란이 정리되고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인 질서를 찾은 모습이에요. 이거 끌어당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셨을 텐데, 내가 간절하게 끌어당기는 그것들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이 지팡이들 잘 보시면 시작점이 안 보여요. 또 도착하는 곳이 어딘지도 정확하지가 않죠.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또 어디에 꽂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인간이 멈출 수 없는 추진력, 그 에너지의 흐름.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나아가도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이 또 흐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또 이게 시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기보다는 이미 해오고 있는 것들의 속도가 붙게 된다. 이거거든요. 운은 내가 움직일 때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 성과가 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진행해오던 무언가가 있었다면 이제 드디어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좋은 신호이기도 하고 관계라면 급진전, 또 빠른 연락 등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푸른 산과 흐르는 강물이 펼쳐져 있고 산 정상에는 흰 성벽도 보이고 있죠. 굉장히 평화롭고 또 풍요로운 지상의 모습이거든요. 이 에너지가 도달할 곳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일 거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또 거기에 지팡이 하나하나 새싹도 돋아나 있죠. 이건 파괴가 아니라 성장의 에너지라는 증거입니다. 완드 7과 이어서 보면 7번에서 이 남자 언덕 위에서 혼자 6개의 지팡이와 맞서 싸웠잖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막 짝짝이로 신고 나와서 방어를 했었는데 뒤가 절벽인 상태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켜냈죠. 바로 그 결과가 이 8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킬 걸 다 지켜냈으니 이제 더는 방어할 건 없겠죠. 방어의 에너지가 전진의 에너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모습. 방해물이 사라진 곳에서 아주 엄청난 속도로. 자, 그럼 왜 다른 원소, 다른 숫자도 아니고 완드 8일까? 완드는 불의 원소죠. 위로 솟구치고 옆으로 퍼지고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 에너지가 8이라는 가속의 힘을 만나게 되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7번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느라 쌓였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8번에서는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풀려나가는 추진력으로 바뀌는 모습. 완드는 또 인정욕과 승부욕도 엄청 강했죠. 그 승부욕이 이제 방어가 아니라 확장의 방향으로 터져나오고 있어요. 다른 원소들과도 잠깐 비교를 해보면 펜타클 8이었다면 이 에너지를 한 땀 한 땀 숙면으로 쌓아갔을 거고 소드 8이었다면 에너지가 완전히 차단된 채로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컵 8이었다면 이 에너지를 안으로 걷어들이면서 조용히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완드는 그 에너지를 허공으로 그냥 쏘아 올려버립니다. 장애물도 인간의 손도 이 에너지를 멈출 수 없을 테고요. 그래서 완드 8만큼은 분석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 이때는 그냥 흐름에 몸을 싣는 일만 남아있어요.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정체됐던 일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진전이 이루어져요. 기다리던 소식이 최고의 타이밍에 도착을 하거나 분산돼 있던 관심사가 하나의 목표로 모이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상황이 너무 빠르게 전개되는 바람에 대처할 시간을 놓치거나 기세에 압도돼서 당황할 수도 있어요. 속도에만 치중하다 보면 지팡이 끝에 돋아난 새싹, 그 디테일들을 놓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위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막혀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계획한 대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 반대로 주의할 점은 시작은 창대한데 마무리가 메롱이 될 수 있어요. 용도삼이죠. 자, 그래도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다는 거. 바로 이걸 기억해야겠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이 아니라 이 흐름에 어쨌든 몸을 싣고 목적지까지 함께 날아가는 겁니다.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더 크고 안전한 곳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컵 8번 볼게요. 그림부터 보면 빨간 상의에 연한 초록 바지를 입은 남자가 지팡이를 짚은 채 컵에서 등을 돌리고는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빨간색은 열정, 초록색은 성장을 뜻하는데 바지의 초록색이 연한 것도 그렇고 뒷모습이긴 하지만 남자의 모습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는 모습 같죠. 그래도 빨간 상의만은 여전히 선명해요. 즉, 완전히 에너지를 잃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여전히 가진 채로 더 깊은 가치를 찾아 나서는 자발적 고행일 겁니다. 뒷모습이 구부정한 건 이 사람이 짊어지고 온 경험의 무게이기도 하겠죠. 땅에는 황금컵 8개가 뭔가 정갈하게 쌓여 있어요. 5개가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3개의 컵이 올라가 있거든요. 컵을 깨뜨리거나 함부로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의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경험한 그것들을 소중히 쌓아둔 채로 하지만 미련 없이 졸업하는 성숙함이겠죠. 대신 한가운데 뻥 뚫린 빈자리도 하나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 빈자리가 이 사람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이 빈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혹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 그걸 채우기 위해 떠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득한 컵들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는 뭘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그 단어가 사실 우리 자신의 공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 보름달이랑 초승달이 기묘하게 겹쳐 있거든요. 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달 카드도 이랬었는데, 그쵸? 다만 달 카드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컵 8번의 주인공은 누군지 너무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 달은 관찰자일 겁니다. 지금 이 달이 이 떠나가는 남자를 뭔가 굉장히 애잔한 시선으로 또는 걱정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고독한 길이기는 하지만 우주와 자연, 어떤 신성함이 이 여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물과 목적지 사이에는 잔잔한 강물이 굽이치고 있고 그 너머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산이 있어요. 잔잔한 강물은 가라앉은 심리 상태, 산은 알 수 없는 미지의 내면 세계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뒤돌아 떠나고 있습니다. 컵 7번과 이어서 보면 7번에서 이 사람 구름 위에 있는 화려한 7개 컵 앞에 손만 뻗은 채로 굳어 있었잖아요.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했는데 8번에 이르러서는 그 방황이 끝난 것 같아요. 선택을 한 거겠죠. 다 가진 것 같던 그 컵들을 두고는 등을 돌려 떠나는 선택. 손에 쥔 이 컵들이 모두 허상임을 깨닫고 진짜를 찾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 혹은 채워야 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거의 완성된 이것들을 모두 놓아버리고 과감하게 뒤돌아 떠나는 용기겠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 가능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이지 않을까요? 달조차 이 사람을 묵묵히 지켜보며 살펴주는 모습은 지팡이 하나 짚은 채로 깊은 어딘가를 향해 떠나는 남자의 모습은 은둔자가 떠오르기도 해요. 자, 그럼 왜 컵 8일까? 컵은 물의 원소죠.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물이 8이라는 힘, 가속의 숫자를 만나면 오히려 그릇 자체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흐르던 물이 이제는 아예 다른 곳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 7번에서 이 사람 현실을 벗어나서 구름 위에 있던 온갖 욕망 앞에서 헤맸잖아요. 8번에서는 그 헤맨 끝에 마침내 욕망에 휘둘리는 상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릇을 채우려는 욕심보다 그릇 자체를 내려놓는 쪽을 택한 거겠죠. 다른 운소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완드8이었다면 원하는 것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을 테고 소드 8이었다면 스스로 묶여서 떠나지 못했을 테고 펜타클 8이었다면 이 컵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하나 정성껏 깎고 있었겠죠. 그런데 컵은 물, 쌓아온 걸 그대로 두고 미련 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완드 8이 빠른 도착이라면 컵 8은 느리지만 단호한 출발.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과거의 가치나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용기 있는 단계가 돼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졸업하는 성숙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단순히 힘들어서 도망치는 회피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배경이 완드 8과는 다르죠. 완드 8은 넓고 밝은 뭔가 안정적인 곳을 향하는 느낌이었다면 컵 8은 어둡고 험한 길을 향하는 느낌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뚜렷한 목적지 없이 그냥 떠나버리게 되면 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심각한 허무주의에 빠지면서 고립될 위험도 있어 보여요.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컵을 정갈하게 쌓아두고 떠나는 뒷모습처럼 지난 시간을 충분히 경험하고 졸업하는 성숙함을 얻는다는 것. 반대로 주의할 점은 도망치는 곳에 낙원은 없죠. 다 채워놓고 저 빈자리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껏 쌓아온 것들을 그냥 두고 떠나는 거라면 그 공허에 사로잡혀서 고립될 위험이 있어요. 비어있는 곳을 채우기 위한 떠남이어야겠죠.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거라면 그땐 산의 정상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달의 보호도 함께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소드 8번 살펴볼까요?
소드 7 마지막에 혹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실까요? 사람과 세상을 잃어보고도 또 같은 선택을 한 이 소드 원소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독 방어적이었던 소드의 결말이 다음 카드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결말이 지금 나왔어요. 그림을 보면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묶여 있죠. 발끝도 연한 주황빛 신발을 신고 있는데 몸이 회색 천에 칭칭 묶여 있거든요. 눈도 가려져 있죠. 우선 붉은 옷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빨강은 원래 정념, 생명력, 뜨거운 감정 등을 뜻하는 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빨강이 부분도 아니고 온몸 전체를 덮고 있다는 건 이 사람 안의 열정이나 욕망이 조금도 꺼지지 않고 여전히 가득 차 있다는 뜻일 거예요. 즉, 이 사람 지금 무기력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를 회색 천이 칭칭 감고 있죠. 몸도 감았고 눈까지 가렸어요. 색이 없는 무채색 천이 빨간색으로 가득한 몸을 통째로 덮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천 되게 느슨하거든요. 쇠사슬도 아니고 천, 심지어 느슨하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풀고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탈출할 의지 자체를 상실한 채로 그 자리에 굳어 있어요. 누가 강제로 가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스스로의 암시가 만들어낸 심리적으로 묶여있는 상태겠죠. 눈까지 회색 천으로 가리고 있으니 외부의 구원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사실 앞이 훤히 뚫려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고개도 체념한 듯 숙여져 있죠. 결국 이 그림이 말하는 건 이 사람의 생명력이나 감정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뜨거운 빨강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걸 스스로 회색 천으로 봉인해버린 모습. 뒤편에는 8자루의 검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거 여인이 가둔 창살이 아닐 거예요. 앞이 훤히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오히려 여인의 뒤를 막아주는 울타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여기 감옥이 아닌데 누가 감옥이라고 믿고 있다? 여인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다. 또다시 시작된 방어 기제일 겁니다. 발밑에는 진흙탕이 고여 있고 멀리 성도 하나 보이죠. 이 진흙탕은 정체된 감정의 찌꺼기들인데 늪이 아닌데 본인이 늪이라고 믿으면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감옥이 아닌데 혼자 감옥이라 믿고 있고 또 늪이 아닌데 혼자 늪이라고 믿는 상태. 저 멀리 보이는 성은 돌아갈 수 있는 현실의 안식처일 텐데 여인은 공포에 질려서 그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하겠죠. 이 여인 대체 왜 이럴까? 그쵸? 소드 7번과 이어서 보면 7번에서 이 사람 칼을 몰래 훔쳐서 도망쳤잖아요. 그때 남겨진 2자루의 칼이 언젠가 이 사람의 발목을 잡을 증거물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증거물이 이제 8자루의 검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을 둘러싸버렸죠.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을 가둔 건 사실 저 칼들이 아니에요. 들킬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공포,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들이겠죠. 소드 카드들을 쭉 되짚어보면 유독 방어적이고 개인주의 혹은 이기적인 모습들이 강했죠. 소드 3의 아픔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 소드 4에서 휴식을 통해 회복한 이후의 행동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 여정들 끝에 나온 이 소드 8을 보면 사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거든요. 지팔직곤. 지금 이곳에서도 감옥이 아닌데 감옥이라 믿고 늪이 아닌데 늪이라고 믿는 조심성이나 신중함이라고 하기엔 지나칠 정도의 방어와 불신이 보이죠. 타인과 세상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방어와 불신만이 가득하다는 거,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우리 보통 타인도 모두 나와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방어와 불신이 가득한 여인이 과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또 스스로 두려움을 깨고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필 소드 8일까? 소드는 공기의 원소죠. 이성과 사고, 언어의 영역인데 이 공기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발걸음 자체를 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공기의 원소가 8이라는 가속의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정지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7번에서 몰래 도망치며 계산했던 그 이성, 그게
8번에서는 도망친 대가로 스스로를 벌하는 방향으로 튀어버려요. 소리 없이 방향을 틀던 공기가 이번엔 소리 없이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죠. 이걸 보면 또 슬프죠. 이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오는 괴로움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쵸? 어쩌면 진짜 인생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내는 원소, 현실이라는 시궁창을 가장 제대로 겪어내는 원소 같지 않나요? 이래서 소드는 참 애증의 카드들이기도 합니다. 미워하려고 하면 또 자꾸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미워하기가 힘들거든요. 이해가 가니까. 다른 원소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완드 8이었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먼저 몸이 튀어나왔겠죠. 다 비켜, 저리 가, 이랬을 테고, 컵 8이었다면 스스로 붕대를 풀고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펜타클 8이었다면 어떤 두려움 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소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건 내면은 여전히 열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뜨거운 열정을 스스로 그 회색천 이성으로 누르고 살았으니 인생 자체가 감옥이었을 겁니다. 완드팔이 불화살이라면 소드팔은 얼음 화살일 텐데 이 얼음을 누가 얼린 게 아니라 스스로 얼어붙은 거라는 게 핵심이겠죠.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지금 느끼는 공포에 비해 실제 상황은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역설적인 안도감을 얻게 돼요. 잠시 묶여서 정지해 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강제 휴식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눈 가리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겠죠. 방법이 없다는 확신은 사실이 아니라 공포가 만든 오해일 확률이 높은데 그걸 모른 채로 누군가 와서 풀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근데 또 아마 이 소드의 성향이라면 누군가 와서 도와준다고 한들 쉽게 믿지 않겠죠.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묶여있는 것 같아도 사실 발밑에는 이미 길이 훤히 뚫려 있다는 것. 반대로 주의할 점은 나를 가둔 간수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눈가리개부터 벗고 앞을 봐야겠죠. 앞길이 뚫려 있다는 사실만 인지해도 공포의 절반은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펜타클 8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나무 의자에 앉아서 망치와 정을 들고 펜타클을 조각하고 있어요. 시선은 오직 손끝에 펜타클에만 고정이 되어 있죠.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격리시킨 채로 창조적인 가치를 실체화하고 있는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펜타클 3번 기억나시나요? 거기 나왔던 기술자는 노란 작업복을 입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협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8번의 장인은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죠. 외부의 유혹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자기 내부 역량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은 숙련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무 기둥에는 6개의 펜타클이 나란히 수직으로 걸려 있는데 이건 이미 완성된 과거의 결과물들이겠죠. 손 위의 한 개는 지금 이 순간 혼을 쏟고 있는 현재의 작업일 테고 발밑의 한 개는 곧 이어서 진행할 미래의 작업물 6의 1의 1. 이 축적이 탄탄한 커리어 위에 몰입과 지속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로는 마을이 있는 성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서 있는 땅이랑은 물리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엄청 거리가 느껴지거든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잠시 뒤로 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상황. 펜타클 7번과 이어서 보면 7번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람 결국 이 마을을 벗어나서 동전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새기는 장인의 길로 혼자 걸어 들어가게 된다고요. 바로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심드렁했던 그 표정이 이제는 완전히 몰입하는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왜 펜타클 8일까? 다른 카드들에서는 이런 장인의 모습, 아니 일하는 모습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펜타클은 3번의 기술자, 7번의 농부, 또 8번의 이 장인까지 유독 이렇게 일하는 모습, 직업을 가진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어요. 완드는 싸우고 컵은 감정에 잠기고 소드는 갈등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펜타클만 유일하게
생업과 기술이라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죠. 펜타클은 흙의 원소죠. 인내와 축적, 현실 감각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흙이 곧 현실과 물질의 영역이기 때문이겠죠. 다른 원소들은 마음이나 관계, 행동, 또 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동안에 펜타클은 늘 손에 잡히는 노동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이런 흙의 성질이 8이라는 가속의 숫자를 만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엔 느려 보여도 사실 가장 확실한 속도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을 들여 한 땀 한 땀 완성해가는 그런 종류의 가속이겠죠. 느림 보지만 끝내 완주를 해내는 모습. 7번에서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맞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8번에서 마침내 답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답은 바로 더 정교한 기술로 파고드는 거였겠죠. 다른 원소들과 비교를 해보면 완드 8이었다면 폭발적으로 뻗어나갔겠죠. 예를 들어 펜타클 8이 장인의 정교한 수제 명품 가방이라면 완드 8은 이미 공장을 가동시켰을 겁니다. 또 컵 8이었다면 미련 없다 다 내려놓고 떠났겠죠. 소드 8이었다면 혼자 두려움에 묶여서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펜타클은 흙이죠. 다른 원소들이 움직이고 떠나고 멈추는 동안 혼자 한자리를 지키며 계속 깎고 있어요. 완드 8이 속도라면 펜타클 8은 깊이, 요행도 지름길도 없지만 움직인 만큼 차곡차곡 결과가 쌓이고 실력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 그게 이 펜타클 8의 진짜 힘일 겁니다.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숙련공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요행이나 지름길 없이 내가 움직인 만큼 결과가 차곡차곡 쌓이는 시기고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기에 더없이 좋은 때이기도 하죠. 자기 커리어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카드일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소중한 인간관계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펜타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스스로 만든 높은 기준에 갇혀서 질식할 수도 있겠죠.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기술이나 지식 체계를 완성해 간다는 것. 반대로 주의할 점은 검은 작업복이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는 방패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세계를 좁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장인 정신은 분명 고독 속에서 탄생하는 게 맞지만 그 가치는 결국 타인과 나누어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본 마이너 핍카드 8번 4장을 모두 정리해 볼까요? 수비학 8은 7에서 던졌던 질문에 각 원소가 마침내 자기 방식대로 답을 내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이었어요. 완드는 불, 지키던 자리를 벗어나서 지팡이를 화살처럼 쏘아 올렸고 컵은 물, 쌓아온 걸 정갈하게 남겨두고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떠났고 소드는 공기, 소리 없이 도망쳤던 대가로 스스로를 가둬버렸죠. 마지막 펜타클은 흙, 마을을 벗어나서 홀로 장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리딩할 때 이 카드들이 나온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까요? 완드라면 지금 이 흐름 억지로 막고 계신 건 아니죠? 흐름과 속도를 짚어주고 컵이라면 지금 그 자리 이미 다 얻으신 건 아닐까요? 졸업 타이밍을 짚어주고 소드라면 지금 그 천 본인이 묻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기 인식을 짚어주고 펜타클이라면 지금 그 실력 세상에 내놓을 준비 되셨나요? 세상 밖으로 나갈 시기를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에서 각각 시험받았던 것들을 8번에서 또 각기 자기 방식대로 방향을 정했는데 9번에선 또 어떤 얼굴로 돌아오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